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빨간 푸마. 자전거 타는 산만리 씨다. 오늘 만리 씨는 따뜻해진 봄 기운을 맞으며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 바퀴를 돌고 올 생각이다. 간단히 코스를 요약해보면 만리 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행주대교를 건넌 후 한강북단을 통해 팔당에 있는 초계국수를 때리고 팔당대교를 건너 한강 남단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자영업자 만리 씨는 1년 중 3월과 5월이 가장 바쁜 시기라 지난 3주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촬영해 놓은 영상도 장독대 묵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은 핑계댈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3대 독자보다 귀하다는 3만이 구독자님에게 한강에서 젓발 듣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불타는 편집질의 열정에 기름을 부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벌써 이렇게 힘드네. 벚꽃 봐. 개나리도 있고. 이런 개나리. 서울에서 자전거를 입문하는 사람 중 열의 9은 한강 자전거 도로부터 라이딩을 즐기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초보자의 입장에선 안전이 최우선인데 한강 자전거길만큼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드물고 서울 지역 어디나 한강으로 합류가 가능한 하천들이 있어 무엇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 때때로 각종 행사나 생각지 못한 이벤트들이 라이더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강은 분명 자전거인의 천국이다. 물론 한강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각 입문한 자린이가 되었건 평속 40km 이상 땡기는 고수가 되었건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한강에는 만땅으로 존재한다. 두 가지 공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바람이다. 한강에는 말 그대로 강바람이 항상 존재한다. 등을 밀어주는 순풍이라면 궁뎅이가 들썩들썩하겠지만 가슴팍에 꽂히는 역풍에는 장사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바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데 그건 바로 따릉이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커다란 헤드폰부터 작은 에어팟까지 귀를 막고 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눈은 물론이고 주변 소리로까지 본인 위험을 감지해가며 타도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인데 따릉이만 탔다 하면 모두가 순정만화 여주인공 아니면 박태환이다. 어선철교 아니야 이거? 이어폰으로 귀를 막았으니 뒤에서 추월하겠다는 말도 못 듣는다. 그러니 빈번하게 추돌사고도 많이 생긴다. 햇빛이 잘 드는 데는 폈고 그늘진 데는 아직 안 폈어. 그렇구나. 또 병렬주행은 기본이다. 이건 비단 따릉이 유저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지만 3만리 씨 라이딩 경험상 따릉이가 병렬주행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 아무튼 한강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때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바람은 냅두더라도 자나깨나 따릉이는 조심이다. 작년 여름 자전거에 입문한 3만리 씨는 자전거로 춘천을 꼭 가보고 싶었다. 순수 인력으로 말이다. 그래서 입문 몇 개월 차가 되었을 때 실제로 춘천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리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반포대교. 보통 서울에서 춘천역까지 가는 거리는 120km 내외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와 휴식의 타이밍,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입문자로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기본인데 산만리 씨는 그냥 달렸다. 그리곤 오밤중에 도착해서 밥도 못 먹고 막차로 올라왔다. 영비 쉼터가 2km 남았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사실 말리 씨 체력에는 1시간 20km 정도를 타면 5분이라도 쉬어줘야 하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 오늘도 오버페이스의 느낌이 든다. 이온 음료로 목을 축이고 또다시 길을 재촉해보는 말리 씨. 산말리 씨가 지금 가는 한강 한바퀴 코스는 춘천 가는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춘천 여행을 자전거로 하고 싶은 입문자가 있다면 먼저 이 코스를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단순히 이동 거리가 비슷한 것만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초보자들은 본인 체력 한계를 모른다. 몸에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무작정 자신감만으로 춘천으로 떠났다가는 대성리나 강촌 쪽 풀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우와, 한강 수상복당. 하지만 한강에는 인류애로 날 구해줄 시민들이 있고 하다못해 인적 드문 곳이라도 몰래 숨어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을 테니 춘천 가는 길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또 120여 킬로 한강변을 달리면서 본인이 쉴 타이밍과 속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무턱대고 춘천을 향해 쏘다가 쉴 타이밍을 놓치거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여 갑작스럽게 봉크라도 온다면 그 역시 위험하다. 그리고 한강에는 검증된 먹거리들이 풍부하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적으로 라면을 때릴 수도 있고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친구 하나 불러내 치킨 한 마리 잡아먹기도 수월하다. 아, 이제 구리다. 구리다? 구리 암사대교를 지나는 말리 씨.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구리 암사대교는 큰 의미 하나를 지닌다. 한강 남단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아이유 고개라는 암사고개 3단 어필을 만날 것이고 북단이라면 일명 소찬이 고개라는 미음나루 고개를 만나게 된다는 신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로 한강 남단에서 배회했던 말리 씨는 이번이 처음 북단 경험이다. 할머니도 잘하시네. 그 말인즉 미음나루 고개는 처음 만난다는 것인데 아이유 고개를 넘어 다녀본 말리 씨로서는 겁날 게 없다. 말리 씨가 해냈다. 추잡하게 편집으로 말이다. 중간에 약 10걸음 정도 끌바한 건 편집으로 걷어냈는데 나중에 컨텐츠로 재탄생시킬 솔로몬의 계략인 셈이다.
사실 산말리 씨 같은 초보자들은 무리해서 어필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장거리 라이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천천히 끌바로 올라가면서 체력을 비축해두고 그 사이사이 다리 근육도 풀어주며 다니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컨디션엔 도움이 된다. 어찌됐건 가장 큰 산을 넘어왔으니 이젠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직진만 하면 된다. 배고픈데 똥 냄새나. 똥 냄새. 바닥에 팔당역 위치를 알려주는 걸 보니 북단 코스의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바람 때문에 좋겠다. 바람 때문에. 팔당에도 사우디 네움시티가 들어오는지 여긴 맨날 공사 중이다. 이 집이었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토록 기다리던 초계국수다. 원래 먹방까지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상 맛없게 먹는 표정은 접어두기로 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남단 코스 시작이다. 북단 코스는 중랑천합수부나 왕숙천합수부처럼 헷갈릴 만한 곳이 있지만 남단 코스는 비교적 길이 헷갈리게 되어 있진 않으니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다음 주 정도는 합치겠다. 구독자님께 적발된 날짜가 지난 3월 29일이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도 밤송이 벚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떠나 서울에 진입하는 말리 씨. 지나갈게요. 남사들이고 보니까 이제 곧 아이유가 나오겠네.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아이유 고개는 처음인데 미음 나루 고개에서 무리를 했던 게 후회되는 말리 씨다. 오늘도 어김없는 오버페이스로 종아리와 허벅지는 터질 듯하지만 넘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 나온 거 같은데? 나온 거 같아. 왔다. 아이유. 이번엔 진짜로 해냈다. 딱 그겁니다. 진짜다고. 안녕하세요. 전기 언니는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저 언니를 앞지를 수 있어 말리 씨는 세상 행복하다.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어디까지 가야겠다는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 라이딩을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계절 변화와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고 힘든 운동인 만큼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을 비우는 것도 좋다. 따뜻해진 봄 기운을 맞으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한강 한 바퀴는 자전거에 입문해서 장거리를 준비하는 초보자들에게 분명 필수 코스다. 우리 모두 무턱대고 춘천을 향해 쏟아 실종자가 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